안녕하세요. 무비스타 소셜클럽 클럽장 이선호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세 권의 소설을 들고 왔는데요. 제목이 허삼관 매열기, 내 심장을 쏴라, 그리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제목이 왠지 좀 익숙하시죠? 네, 바로 영화의 원작 소설들인데요. 요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그리고 내 심장을 쏴라 등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예전서부터 꾸준히 만들어졌고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틈새 무비에서 소개해드렸던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 동방불패, 그리고 해리포터, 화차, 파이란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모두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죠. 여러분도 언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소설 원작들 읽으시고 올레TV를 통해서 영화 감상하시면서 과연 어떤 점이 다르고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비교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영화를 더욱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세 권의 소설 중에서 한 권이 오늘 무비토크의 주제 영화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가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웃음과 감동, 다양한 영화 이야기가 있는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개념 영화쇼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재미나고 다양한 영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영화 이야기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분위기가 올레TV 무비스타 키즈 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어떤 영화 이야기들이 나올지 몹시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무스쇼의 뽀미 언니 같으신 분이죠. 백일영 기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뽀미 언니 된 느낌. 네, 오늘 분위기가 참 예전에 레고 무비 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이렇게 젊은 피들로 네. 이루어진 현장이라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 여러분들, 아저씨가 오늘 재밌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빠랑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 네. 정직한 마음.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네, 그럼 무비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무비 토크! 뮤지컬이 정했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위한 선물 같은 영화.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올겨울 우리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실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훔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무비토크 영화는 바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네, 줄여서 개훈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 제 주변에서도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너무 재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 기사로 접했을 때는 이제 뭐 상영관이 많이 줄어가지고 영화를 만나기 힘들다, 또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자 시사가 끝나고 났었을 때도 엄청난 호평이 쏟아졌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관객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보기 위한 움직임들 같은 것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뭐 아트 시네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새롭게 또 그 개봉을 할 수 있게끔 뭐 움직임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그만큼 또 좋은 영화를 보겠다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자발적으로 좀 많이 일어났던 영화가 바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영화를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그런 분들이 가족 단위의 네. 분들이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을 만한 영화인데,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란 것이 무엇일까, 혹은 우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거대한 집이 아니라 그냥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많은 기회들을 줄 만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요. 다시 저는 올레TV가 항상 제가 아름다운 2차전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여기서 정말 완벽한 2차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좀 특별하게 정말 이분들만큼 개를 훔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물농장의 그 이웅종 소장님 아시죠? 네, 강아지들 이렇게 말 잘 듣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보다도 개에 대해서는 더 완벽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네, 기자님 누구죠? 아, 네. 오늘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연출하신 김성호 감독님과 그리고 영화 속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연기를 해 보이신 배우 이래양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독님 이래양 무비스타 소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먼저 무스쇼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연출한 김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지소 역을 맡은 이래입니다. 기자님 이래양 저는 처음 봤을 때 그 소원 영화에서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더 애기 같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훌쩍 자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얼굴은 네가 더 큰 거 맞다. 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2013년과 2015년의 차이는 2년 엄청난 사이에 거죠. 지금 엄청나죠. 네. 이 인생에서 네. 지금 2년, 3년은 엄청난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예뻐진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아가씨 같은 느낌도 들기도 네, 하고. 매일매일 성장 열매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이 삼촌이 조금 네, 몹쓸 썰렁. 개그 네, 안 먹히네요. 네, 자제를 해야겠네요. 네. 어때 이렇게 개봉하시고 나서 물론 관객들을 만날 뭐 기자들을 만날 기회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좀 소규모의 또 게다가 또래의 친구들도 있고 이런 자리 함께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저희가 원래 올레TV 팬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매일매일 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정말 기분이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배우 하기 잘한 것 같아요. 박수 좀 부탁드려요. 저도 2% 하기 잘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러블리했던 분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스쇼. 네, 그러니까요. 진행하면서. 네. 감독님 어떠세요? 이렇게 소규모의 관객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 네, 안 그래도 사실 어제 대한극장에서 네. 그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네. 처음 사실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한번 만나서 그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런 게 한번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모이셔가지고 또 한번 한 것도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기도 처음이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성호 감독님과 이래양이 이렇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무비 토크에 함께 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도 풍성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무스쇼 가족 여러분들이 개운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이야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네,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이 무스쇼에 같이 나와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댓글들이 재밌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재밌는 거 소개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아이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추천하고 미소를 날려주셨고요. 노현수 님이 일해 보러 왔어요. 영화에서 보던 아이를 실제로 보다니 심쿵. 제가 다 떨리네요. 신기하고 기대돼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무비 토크 중에서 감독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의 댓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성호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사실 그동안 감독님은 무서운 이야기 2편, 거울 속으로 등 공포 영화들을 주로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가족 영화를 제작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최미래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최미래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를 거의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보시게 되셨나요? 이번 영화는 아이들의 발칙한 상상으로 되게 웃음도 자극시키고 그리고 유쾌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개를 훔치는 장면에서는 스릴이 느껴졌고 그리고 또 최민수 씨가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눈빛이 굉장히 공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굉장히 유쾌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게 영화를 풀어나가면서도
또 김성우 감독님만의 스릴러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감독님 어떻게 최빈님의 감상평 마음에 드시나요? 아, 예, 굉장히 영화 자세히 보신 거, 한 두 번쯤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작이 따로 있는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원작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이 있어요. 네. 바버라 오커너라는 이제 작가가 쓴 건데 한국에도 이제 출판이 됐었고 그게 이제 워낙 청소년 권장 도서라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어요. 저희 딸도 이제 학교에서 빌려오기도 한 책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책을 처음에 이제 저도 보고 이거면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로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 만들 수만 있으면 되게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되겠구나 싶어서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만들게 된 거죠. 네. 해야 계획을 세우지. 그냥 들어가서 들고 나면 안 되나? 저기에서도 다 보이는데? 신장 얘기했어. 난걘안 물어봤잖아. 한 번도. 원작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를 훔치고 그 이후의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돌려주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결국은 이제 아이가 훔친 다음에 어떤 죄책감, 그리고 돌려주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사실 영화적으로 풀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약간 뭔가 모험적이거나 좀 재미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뭐 조금 더 이제 가족 영화의 어떤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나홀로 집에라든지 아니면 달마시안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아이들의 모험들, 뭐 아주 소년들이라면 구니스 같은 뭐 스탠바이미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아이들의 모험들을 다루고 그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최근의 한국 영화에서는 그렇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영화, 그러니까 유치한 영화거나 혹은 너무 어린 네. 영화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들, 그 세계를 그린 영화를 사실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정말 그냥 아이들과 함께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가 아니라 아이들의 사실은 세계라는 건 사실 저랬었지. 우리가 한때 모두들 속했던 세계라는 건 그랬었고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른이 되었지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 이래양한테도 아저씨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래양은 꼭 아저씨라고 하셔야 돼요. 오빠라고 하셔도 돼요. 이제는 아저씨도 원빈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래양은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시나리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받았어요? 저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읽어보고 제가 처음 찍어보는 영화잖아요.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그래서 되게 재밌게 느꼈고 아이들이 개를 훔치는 거는 나쁜 거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엄마랑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역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책이 재밌었어요? 시나리오가 재밌었어요? 책보다는 시나리오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찍고 싶었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한테 나 영화 꼭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이래양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맡았던 지소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 무스쇼를 보는 친구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음방에서 보는 것처럼 지소는 되게 당당하고 자존심도 되게 세고 또 자기 주장이 되게 또렷하고 지는 거 싫어하는 그런 여자아이지만 또 철없는 엄마, 또 대책 없는 엄마와 또 아직 덜 자란 동생까지 그리고 책임지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빨리 즐든 그런 기특한 여자아이 그런 거 같아요. 네. 너무 완벽한 캐릭터 분석인데요. 예, 제가 막 숙연해지는 듯한 너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제가. 배우로서 또 이제 배울 점들이 많으시죠? 네. 네, 순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진중하기도 하고 네. 저를 더 땀나게 하는 이래양이네요. 네. 네. 네, 김성환 감독님과 이래양과 함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무비토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이래양 직접 보니 정말 더 예쁘고 귀엽네요. 저는 이래양 또래의 딸아이와 함께 이 영화를 봤어요. 아이가 실제 평당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웃기면서도 난감했던 기억이 점점점. 아이에게 평당의 의미와 더불어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시길 추천.
박경임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박경임님 어디 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남 양산에서 온 박경임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옆에 있는 이 귀여운 모자 쓴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본 네, 따님이시죠? 맞습니다. 네. 저희 딸도 이래양 같은 이제 배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래양이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자극받아서 지금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아, 와, 엄마랑 함께 온 이 친구의 또 이름은 뭔가요? 선아린이에요. 네. 네. 엄마랑 같이 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봤는데 영화 어떻게 봤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저는 가족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지소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친구가 있다는 게 부러워요. 아, 네. 네, 저도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보면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웰메이드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 안에는 가장의 실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잘 무리 없이 담아냈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원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집이 없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을 찾으려고 하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뭔가 어른들한테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분명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약간의 책임감이라던가 그건 어떤 동심이라던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련한 마음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네. 네. 영화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영화 안에 잘 담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굉장히 러블리한 부분이 그 차량 안에서 이게 랜턴을 끼고 생활하는 장면도 굉장히 뭐 캠핑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개를 훔치는 그런 방법을 계획할 때 이제 노트를 쓰잖아요. 그런 그 모습들이 정말 저 노트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동화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개를 납치해 왔을 때 거기 꾸며놓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화를 조금 더 판타지스러우면서 귀엽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걸 재밌어하고 어떤 걸 좋아할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것들은 어른들도 보면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래양도 이렇게 노트하고 막 꾸미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약간 아기자기하면은 귀엽고 자꾸 보고 싶어지고 자꾸 만들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화 찍으면서 그 노트북을 보고 나도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집에서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기도 했었어요.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어라고 생각했던 게 있나요? 소원 때 한 번 있었어요. 왜냐면 나쁜 아저씨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주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개훈방을 보면은 정말 빼놓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 정말 웃음 코드가 있는데, 저는 그 평당 500만 원 그 전단지가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이거네 이거 500만 원짜리. 평당이 어디야? 글쎄 분당역 아닐까? 이래양은 이거 영화 찍기 전에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평당 500만 원이라는 뜻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분당 옆에 평당이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영화를 보면은 이 평당 500만 원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 그거가 정말 보는 내내 관객들로부터 큰 웃음을 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평당 500만 원 그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이 된 건가요, 감독님?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작이 500불이었어요. 네. 500달러를 구하는 이야기였는데, 한국에서 갖고 오면서 아이들의 이렇게 우리가 리서치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집이 얼마쯤 할까, 또 얼마쯤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다 알 것도 많이 알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500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 50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 5천만 원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평당이라고 하면은
살짝 헤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의견을 이제 회의 때 냈는데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평당을 정말 어디 동네라고 생각하고 그럼 평당에 500만 원짜리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아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금액대 사실은 집 가격에 대한 얘기들은 아이들끼리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세태적으로 많은 어떤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집 사이즈라든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순수한 어떤 그런 뭐 착각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어떤 에피소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 무비토크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배우 총출동 최민수 씨, 노숙자면서도 카리스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더군요. 김혜자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포스가 팍! 그리고 강혜정 씨, 이제는 실제 하나의 엄마가 되어서인지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래, 그리 귀엽고 예뻐도 되는 거니? 이래뿐 아니라 거기 나오는 아역 배우들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던지 최고의 배우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이고 훈훈한 영화 제 별점은요 별 5개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별 5개 그러니까 왠지 돌침대가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별 5개 별점을 주신 노우진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에서 온 올레TV의 매니아 노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별 5개를 주시면서 배우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어떤 배우가 그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으셨나요? 예, 제가 댓글에는 빼먹었는데 이제 그 원리 있잖아요. 네, 원리가 눈빛 연기가 또 예사롭지가 않고 뭐 점프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촬영하셨는지 정말 마음이 이후에 최고의 개 연기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정말 그 애견인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영화일 것 같다는 가족 영화로 거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정말 그 토크카드에는 정말 많은 배우분들 최민수 씨, 김혜자 선배님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이 개가 가장 기승전 개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원리라는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이게 럭셔리하고 자세하게 꼿꼿한 게 보통 개는 아닌 좀 비범하더라고요. 어떻게 캐스팅한 데는 탁월한 연기라든지 아니면 이 포스가 있어서 캐스팅하신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일단 사실 처음에 본명이 게리예요. 게리라고 게리. 하는 힙합할 것 같네요. 잭 러셀 테리어라고 하는 종인데 처음에 캐스팅했을 적에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도 전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종인데 너무 에너지가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눈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을 시켜서라도 한번 이 개를 캐스팅해보자 그래가지고 캐스팅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훈련소로 이제 보내서 그때 훈련을 시작한 거죠. 근데 연락을 받았어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걔가 주인이랑 처음 떨어져 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알아 누워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고 걱정을 했는데 2주쯤 지나니까 이제 먹기 시작하고 훈련도 받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3주째 되니까 이제 훈련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배우가 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거군요. 네, 주인이 찾아갔더니 주인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미 메소드 연기로 저거든. 네, 훈련이 그렇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전 포스터에서 저 연기력도 참 좋아해요. 저 혼자서 하기 힘든 포스터였을 텐데 저렇게 멋진 컷을 뽑아내다니 정말.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는 저희가 손에 딱 이렇게 먹는 거와 장난감을 딱 들고 있으면 돼요. 뭐를 좋아했나요?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 햄을 제일 좋아하고. 그 영화 속에 나왔었던 그 햄이 실제로 그걸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딴 사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딴 사료는 거들떠도 안 뿌는 거예요. 오로지 햄만. 그래서 저희가 햄을 다 잘라가지고 딱 놓으면 이제 그것만 정말 집중해서 보는 거죠. 이래양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 계란에 햄 묻힌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먹는 햄은 제일 맛있어요?
감독님은 대리랑 같이 치에다가 먹었지. 같이 먹으면 감독님 햄 하나로 이 영화를 평정하셨. 그만하라고 먹을 걸 다 얘기했어. 출연료도 햄으로. 네. 네, 기자님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배우들도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최민수 씨와 뭐 김혜자 선생님, 저는 최민수 씨가 항상 좋은 연출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만큼 그런 포텐셜이 많은 그런 배우는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딱 됐었을 때 너무나도 여전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 배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는 영화 속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잘 녹아들으면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이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해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최민수 씨 개인의 또 노력도 있었겠지만 어떤 감독의 연출력도 또 한몫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뭐 제작 발표회나 뭐 이런 인터뷰에서 늘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셨던 대로 이렇게 보면 그 감독들이 제일 연출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동물들 있고 또 최민수 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감독이 어떻게 보면 삼중고를 이 영화를 통해서 다 갖고 계셨는데 최민수 씨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또 연기를 또 햄으로. 이끌어 가셨나요? 최민 선배는 사실 그렇게 걱정을 좀 주위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좀 힘드시다는데 괜찮겠느냐. 근데 저는 의외로 또 괜찮지 않을까 별로 걱정이 안 됐었던 부분이, 이제 워낙 시나리오 자체가 아이들과 개가 나오는 되게 따뜻한 이야기고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느낌이라던가 정서라든 그런 것들이 좀 맞닿아 있을 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왔던 모든 뭐 소품, 의상, 머리 스타일까지 다 본인이 다 하고 그러실 것 그래요. 같은 저도 왠지 그걸 그런 왠지 느낌. 생각, 오토바이도 왠지 저기 막 할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갑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오셔서 현장에서는 사실 별 큰 어려움 없이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면 또 강혜정 씨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들었었고, 이천희 씨도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렇게 영화 속 유일한 악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었었던 그런 캐스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적당히 떠주세요. 아까 준 게 적당히야. 이래영은 또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연기도 열심히 할 텐데 또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일도 있을 텐데 어떤 거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되게 많아요. 저는 감독님처럼 감독님도 해보고 싶고 작가도 해보고 싶고 뭐 의사나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 승무원, 아나운서, 간호사, 뭐 제빵사, 요리사 이런 거 더 많지만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다 표현해볼 수 있는 거는 배우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꿈은 배우인데 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캐릭터가 예전에 영화 레옹 한번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틸다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저는 액션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막 총 쏘고 활 쏘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도 해보고 싶고, 말괄량이 삐삐처럼 약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약간 초능력 같은 거 막 그런 걸 쓸 수 있는 신비한 아이?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페이스북 무비토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페이스북에 올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감독님과 이래양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질문 주세요. 네. 이래 언니는 어떻게 그 많은 문장들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외웠어요? 저도 외우면서 정말 어려웠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하는 거를 감독님이랑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그때 연극에서 김혜자 선생님만 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연극에서 그것도 다시 텔레비전처럼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기실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외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죽기 살기로 읽어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외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이래양이 죽기 살기로 찍은 영화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애기 질문 받아볼까요?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찍으실 거예요? 네. 기자님 같으세요. 감독님 앞으로 어떤 영화 찍으실 건가요? 그러게요. 네. 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고 이제 보고 싶은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또 이제 또 재밌는 걸 또 구상해야죠. 약간 판타지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좀 재밌었던 거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우주로 나간다거나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를 간다거나 뭐 꿈속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래도 여전히 또 아이들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고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무비토크 김성호 감독님과 이래양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아래 나가는 기간 내 구매하시는 경우는 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TV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영화도 감상하시고 이 혜택도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더불어 김성호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 거울 속으로 무서운 이야기 2와 이래양이 출연한 영화 소원, 그리고 김혜자 씨가 출연한 마더 등도 올레TV에서 서비스 중이니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주역들이 나오는 영화 더불어 감상해보세요. 네, 그럼 오늘 무비토크 이야기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까부터 저는 이상하게 초록색이 눈에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아, 네. 네, 오늘 귀여운 초록색 모자를 쓰고 오신 박경님과 선아린 어린이께 KT 올레TV 제공 영화 예매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영화 관람하세요. 네, 이제 아쉽지만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분 마지막으로 그 개훈방을 보시는 올레TV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되게 좋은 영화고 따뜻한 영화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어린 친구들과 또 이렇게 함께 진짜 질문도 바로바로 답변도 해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래양도 함께 와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 영광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올레TV를 찾은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